오만한 국경 장벽을 통쾌하게 부숴버렸는지 우리 여권에 숨겨진 기막힌 내막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0년대 말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 새벽 4시. 영화의 칼바람 속에서도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돗자리를 깔고 텐트를 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비자 한 장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에 발급되는 인원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 줄을 대신 서주고 돈을 받는 줄서기 알바까지 공공연하게 성행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미국이나 유럽에 한번 가려면 혹시라도 현지의 불법 체류로 눌러앉을까봐 전 재산 증명서에 친인척 보증서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서류 더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나와 자리를 잡아야 그나마 당일 창구를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실패하면 다음날 또 처음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비자 하나를 손에 쥐기 위해 이틀 사흘씩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밤새 추위에 떨며 간신히 차례가 왔는데 창구 너머 영사가 그 피땀 흘려 준비한 두꺼운 서류를 슬쩍 훑어보더니 차갑게 내뱉는 겁니다. 저 뒤로 가세요. 당시 한국인 비자 거부율은 무려 30%를 웃돌았고 불법 체류 위험국이라는 낙인이 찍혀 별도의 독방 취조를 당하는 굴욕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항의했다가는 다음 신청 때 영구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었으니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 달리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만하게 갑질을 하던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인 관광객에게 까다로운 초청장 증빙을 요구했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을 아예 지도에도 없는 변방 취급을 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대놓고 경제 발전은 했어도 민주주의가 불안정한 나라라며 한국인의 해외 이동 자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묘사했죠. 전 세계 GDP 기준으로 한국의 비중이 1%도 채 되지 않던 시절, 이건 그냥 현실이었습니다. 소름 돋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의 축제라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할 때조차 정작 한국인들의 해외여행은 정부 허가제로 묶여 있었습니다. 해방된 지 40년이 넘도록 나라 밖을 나가는 것조차 통제받다가 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198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국이 허락된 겁니다. 그 시절 한국인에게 해외여행은 특권이 아니라 굴욕을 감수해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허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칵 뒤집힌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무시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판 자체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 위조 범죄 조직들이 수천만 원을 내걸고 탐내는 여권, 강대국 주지사들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머리를 조아리게 만든 그 반전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반전의 첫 번째 신호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국제범죄 조직의 암시장이었습니다. 굴욕의 대기줄에 세워졌던 그 여권이 이제는 전 세계 범죄자들이 목숨을 걸고 탐내는 최고가 물건이 된 겁니다. 불과 30년 만에 벌어진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세상이에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암시장에서 위조 한국 여권의 거래 호가는 건당 1,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을 여권 고작 한 장에 기꺼이 내던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매물이 나오기가 무섭게 눈 깜짝할 사이에 동인할 정도로 수요가 넘쳐난다고 하니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유는 단순 명쾌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하나면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를 무비자로 넘나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의 투자로 전 세계 모든 국경을 통과하는 마스터키를 손에 넣는 셈이니까요. 그러니 브로커들 사이에서 한국 여권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터집니다. 이 오만한 위조단들이 수천만 원짜리 가짜 여권을 들고 공항에 나타났다가 처참하게 덜미가 잡히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겁니다. 2023년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는 중국인 브로커 일당이 위조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심사관에게 붙잡혔는데 결정적 단서가 뭔지 아세요? 심사관이 한국어로 간단한 질문을 던지자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파나마에서도 여권에 기댄 주소를 한국어로 읽어보라는 요청에 일당이 완전히 멘붕에 빠지며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위조 여권이 한국어 한 문장 앞에 맥없이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을 완벽한 절망에 빠뜨린 진짜 쐐기는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조잡한 가짜 여권이라도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주의 위조의 뿌리조차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랍 속 여권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 안에는 첨단 전투기에 방탄 유리와 우주선 외벽 소재에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가 핵심 재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도입된 신형 여권은 기존 종이 재질을 과감히 버리고 이 플라스틱 소재에 암호화 칩과 미세 레이저 각인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두께 0.1mm짜리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십 겹 열 압착해 만든 신원정보면은 칼로 긁어도 화학약품을 부어도 자외선을 쬐어도 절대 변조되지 않습니다. 내부에 레이저로 새긴 정보는 층층이 박혀 있어서 한 글자라도 바꾸려는 순간 소재 전체가 파손되도록 설계된 겁니다. 소름 돋는 건 속도입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예산과 기술 이전 협상을 이유로 머뭇거리는 사이 대한민국은 2020년에 이미 전면 적용을 끝냈습니다. 미국이 동일한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한 게 2023년이었으니 최소 3년을 앞서 치고 나간 셈이에요. 보안기술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서방 국가들조차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90개국 이상이 지금 이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 철통 보안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인에게 국경을 열어젖힌 진짜 배후. 지금부터 그 압도적인 실물 경제 체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빙산의 일각.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철통 보안 기술 아래 숨겨진 진짜 괴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인에게 국경을 열어젖힌 배후. 그것은 바로 지구상 경제권의 98%를 손에 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실물 경제 체급이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도 경악하실 겁니다. 여권 파워를 따질 때 보통 몇 개국을 무비자로 가느냐만 따지죠.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이 보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해로이 헨리 여권 파워 지수 HPP입니다. 단순 입국 가는 국가 수가 아니라 그 나라들의 실질 경제 규모와 산업 접근성까지 종합해서 평가하는 지수예요. 2026년 기준 이 HPP에서 대한민국이 기록한 수치가 무려 98.13%입니다. 지구상 전체 GDP의 98%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을 한국 여권 하나로 무비자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구에서 돈이 오가는 시장의 거의 전부를 여권 한 장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박 반전이 터집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몇 %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고작 72.37%입니다. 세계 순위로는 27위. 전 세계를 군사력으로 제압하는 초강대국이 여권 파워에서는 한국에 처참하게 뒤처지는 겁니다. 한국 여권 한 장이 미국 여권보다 지구 경제의 무려 26%포인트를 더 열어준다는 뜻이니 이 사실을 접한 미국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압도적인 여권 파워를 두고 아주 황당한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부 해외 매체에서 한국 여권 순위를 39위로 깎아내린 지수를 발표한 건데요.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지수는 사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좋은 나라에 높은 점수를 주는데 한국은 이중 국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 추정망이 너무 깐깐해서 감점을 받은 겁니다. 쉽게 말해 돈 많은 사람들이 꼼수 부리며 해외로 세금을 빼돌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위를 내린 거예요. 부자들의 탈세와 조세 도피를 막는 건강한 시스템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아이러니. 이건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그만큼 튼튼하고 엄격하게 관리되는 걸 증명하는 훈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저쪽도 완전히 멘붕에 빠진 겁니다. 과거 비자를 무기로 갑질하던 그 강대국의 주지사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 총수 앞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통쾌한 역전극을 확인해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똑똑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브라이언 케프가 현대차와 배터리 공장 유치를 위해 직접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 패키지를 두 손에 고이 들고서 말이죠. 텍사스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일러시 일대에 삼성전자가 무려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지역 정치인들과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제발 우리 지역에 와달라며 간곡히 읍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30년 전 차가운 비자 창고 앞에서 영사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아쉬운 소리를 하는 초강대국의 최고위 관료들이 먼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머리를 조아리는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이 엄청난 대역 정극은 비단 상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6억 달러, 약 10조 원을 과감하게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웠고 그 개장과 동시에 현지에서만 무려 8,5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 규모의 차세대 AI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하며 지역 경제를 단숨에 들썩이게 만들었죠.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전역에서 무려 5개 이상의 거대 배터리 공장을 동시 가동하며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를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이 미국 땅에 쏟아부은 누적 투자액은 2026년 기준 무려 1,000억 달러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웬만한 강대국조차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천문학적인 거대 자본이 고스란히 미국 지역 경제의 생명줄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소름 돋는 건 이런 기막힌 현상이 유럽 대륙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 헝가리, 스페인 등 유럽 각국 정부가 LG와 삼성, SK의 핵심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그야말로 국가 차원의 피 튀기는 보조금 경쟁을 벌였습니다. 한국의 거대 기업 하나가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협력 업체와 촘촘한 물류망이 줄줄이 따라오면서 쇠락해가던 지역 경제 전체가 단숨에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소재, 수주출 규제로 갑질을 하던 일본 역시 이제는 반도체 소재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먼저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 우리를 지도조차 제대로 못 찾던, 변방 취급하던 바로 그 오만한 나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선택을 받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굳게 닫혀있던 전 세계 공항이 한국인에게만 국경의 빗장을 활짝 열어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자국의 경제를 먹여 살리는 나라의 국민을 홀대할 바보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콧대 높은 권력 이동의 상징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소가 있었으니 바로 입국 심사 까다롭기로 세계에서 악명 높은 런던 히드로 공항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로 악명 높은 런던 히드로 공항, 전 세계 여행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관문 중 하나입니다. 서너 시간씩 줄을 서도 모자라 심사관의 눈빛 하나에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곳이죠. 성수기에는 입국장 대기 시간이 평균 2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공항에서 대한민국이 해낸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극소수만이 누리는 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겁니다. 히드로 공항 입국장에는 무인 자동 출입국 심사대, 이 게이트가 있습니다. 줄 설 필요 없이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만 하면 단 10초 만에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게이트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영미권 국가와 EU 회원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이 게이트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전광판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박혀 있는 겁니다. 입국장에 들어선 순간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프리패스 통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짜릿하고 통쾌한 특권인지 실감이 되세요? 거대한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막대한 오일머니를 쥔 중동의 부호들조차 대면 심사를 받기 위해 땀 흘리며 긴 줄에 서 있을 때 한국인은 여권 습대고 안면 인식 한 번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발칵 뒤집힌 건 현장에 있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히드로 공항 이 게이트 앞에서 태극기를 발견하고 충격받은 외국인들의 반응이 쏟아졌고, 왜 한국인은 저렇게 빨리 통과하느냐는 질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닙니다. 영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자국민에 준하는 수준의 신뢰를 가진 집단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불법 체류 가능성이 없고 경제적 기여도가 검증됐으며 여권 보안 수준이 완벽하다는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나라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30여 년 전 이 나라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독방 취조를 당하던 한국인이 이제는 영국인과 나랑과 나의 공안일 공항을 통과하는 통쾌한 역전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반전은 공항 게이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 그 자체가 전 세계인들 눈에는 그야말로 꿈의 인프라로 보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 그런데 외국인들 눈에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구글과 유튜브에서 한국의 일상을 검색하는 외국인들이 쏟아내는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나라야? 여러분이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한 그 시스템들이 전 세계인들 눈에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수준의 인프라라는 사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약국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을 다녀온 뒤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면 평균 3분 안에 약을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약사가 약 성분과 복용법을 직접 설명해 주는 건 기본이고, 시내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처방약을 받기까지 평균 45분에서 1시간이 걸리고,
영국 NHS에서는 주치의 예약 자체가 2, 3주씩 밀리는 게 일상입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처방전 하나 받으려고 반나절을 써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한국의 살분이 얼마나 소름 돋는 수준인지 실감이 되시나요?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초중고 급식은 영양사가 설계한 균형 잡힌 식단이 매일 제공되고 2026년 기준 전국 학교의 99% 이상이 무상급식을 시행 중입니다. 해외 학부모들이 한국 급식 사진을 보고 경악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수천만 뷰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급식이 냉동 피자와 감자튀김으로 때워지는 현실과 비교하면 차이가 얼마나 기막힌지 바로 느껴지죠. 영국의 한 방송에서 한국 급식을 소개하자 댓글창이 부러움으로 가득 찼던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치안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한국은 2026년 기준 OECD 국가 중 야간 보행 안전도 최상위권 국가입니다. 새벽 2시에 여성 혼자 골목을 걸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나라, 지갑을 잃어버려도 돌아오는 나라, 이 당연한 일상이 외국인들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뉴욕, 런던, 파리에서 밤길을 혼자 걷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이야기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충격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치안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 여권의 국경을 열어준 건 결국 이 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이제 언어와 문화의 영역까지 뻗어나가며 전 세계가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전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새로운 역사. 그 역사가 가장 선명하게 새겨진 장소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남서부 뉴몰든역입니다. 2023년 이 역의 안내판에 영국 공공시설 최초로 한글 병기 표지판이 정식으로 걸렸습니다. 대영 제국의 심장부에서 영어와 나란히 한글이 새겨진 겁니다. 과거 변방의 약소국이라 불리던 나라의 언어가 이제는 영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새겨주는 언어가 된 겁니다. 발칵 뒤집힌 건 현지 언론들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들도 직감적으로 알아챈 거죠. 이건 단순한 표지판 하나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언어가 타국의 공공시설에 공식 병기된다는 건 그 나라의 국격이 현지 사회에 깊숙이 인정받다는 뜻입니다. 영국이 자국 공공시설에 외국어를 병기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희귀한 자리에 한글이 올라선 겁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영국 정부의 공식 인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소름 돋는 역전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K-소프트파워는 이미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4배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비영어권 시청 1위를 기록한 횟수는 이제 셀 수 없을 정도고 K-팝 시장의 글로벌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을 동경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여권 파워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결됩니다.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질수록 그 나라 국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신뢰도가 올라가면 비자 면제 협정이 늘어나고 공항 게이트가 열리고 국격이 높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진짜 이유는 반도체와 자동차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바로 이 문화의 힘이기도 합니다. 30년 전 비자를 구걸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와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굴욕을 딛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모든 역전의 서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갑 속에 무심코 꼬라둔 이 초록색, 파란색 여권 한 장. 그 안에는 새벽 4시 대사관 앞 돗자리 위에서 밤을 지새우던 우리